파헤치기 순서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도내에 또다시 추가되면서 지역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얘기에 앞서서요. 국내 감염 사례, 확진 사례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 여전히 지금 많은 상황이지요. 네, 중앙대책본부가 이제 13일 그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걸 보면 62명이 이제 그 발생을 했고요. 62명이요. 지금까지 누적 환자는 13,479명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이제 그 국내 그 지역사회 이제 그 감염자는 이제 19명, 해외 유입이 이제 요새 계속 늘고 있는데요. 43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또 하루에 이제 20-30명씩 이렇게 나타난 해외 유입 사례가 이제 그 지난 3월 말 이후 3개월여 만에 이제 이렇게 40명대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온 공항에서 대개 들어온 무증상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일단은 그 현지로 가가지고 일단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음성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입국자인데요. 이제 그 자가격리 이제 해제 하루 이제 전날 뭐 이렇게 무증상자였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또 양성 판정이 나오는 등 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남부 지역의 영동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청정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영동 지역을 제가 한번 갔더니 그 이제 뭐 팀장급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골목을 이제 그 차단하면서 이제 그 승용차 뭐 이렇게 운전하고 오신 분들 다 발열 체크를 하는 그런 것들 봐서 길목에서조차도 큰 길가에서도 차단 방역을 상당히 그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영동 지역에 사시는 60대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그 13일 날 코로나19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또 병원도 갔고요, 마트도 갔고 이비인후과도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추가 이제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접촉자는 지금 현재 남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가장 궁금한 것이 밀접 접촉자가 누군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여성의 이동 경로가 파악이 됐는지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동 경로를 이제 그 CCTV 같은 거 좀 파악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뭐 이제 구도 진술에 의해서 이제 그 역학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또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경우는 CCTV 같은 경우를 이제 그 확인해 가지고 동선을 파악해서 이제 접촉자들을 파악해 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을 갔고 마트를 갔고 지금 남편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 있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한 사람도 이제 그 코로나에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그 방역을 했기 때문에 이 13일 날 60대 여성이 감염될 거라고 전혀 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60대 여성이 감염 경로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접촉해가지고 감염이 됐냐. 뭐 이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차단해야 될 게 접촉자들. 빨리 접촉자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자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요. 음성 지역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해외에서 입국한 카자흐스탄인 추가 확진이 됐어요? 네, 확진 판정이 됐는데요. 이 뭐 공항에서 입국할 때는 무증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거 증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무조건 들어오면 이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는데 음성 뭐 지인의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를 했는데 이제 그 자가 격리 해제 하루 전에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 해외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하루 전에 다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지금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상황이고 거기에서 내내 괜찮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접촉자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접촉자는 어떻게 지금 현재 그 뭐 접촉자는 뭐 이제 거의 없는 걸로. 보통 공항에서 픽업할 때도 그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이동 동선에 대해서 정확한 역학 조사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일까지
음성 이제 외국인 입국자와 영동의 60대 여성까지 감안해서 충북에서는 70여 명의 지금 감염 확진된 걸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전국이 마찬가지,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경제가 완전 멈춰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때문에 충청북도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지원 대상자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아마 하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재난 지원금을 이제 뭐 최소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거의 다 어떻게 떨어졌다고 보면 그래요. 거의 다 사용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35조 원을 뭐 이제 긴급 이제 추가로 이제 조성을 해서 이제 각종 지원을 하지만 이제 추가로 또 이 같은 재난 지원금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빡되게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뭐 이제 소상공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뭐 충북도가 이제 뭐 2억 원 이하 뭐 이런 소상공인 또 이렇게 이제 도내 이제 거주자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2억 원 이하까지 이제 매출 올린 사람 지난해에요.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만은 역시 뭐 이것도 조적 지원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지원할 수가 없는데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감염 사태를 계속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에 퍼지고 있고 이것들을 정부가 이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경제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일시에 뭐 탁 전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활동을 중지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러면 경제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넉넉하진 않겠지만 고정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고 지원을 하라는 얘기고 어떤 자격 조건이어야지만 그나마 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감염 피해를 직접적으로 일단 뭐 이제 증빙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작년 대비 매출이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증빙 서류를 좀 작성해서 이제 기존 감수 기준이 뭐 20%에서 10%로 뭐 완화를 하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뭐 증빙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0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해야 되겠고요. 전년도 연매출 매출이 2억 원 이하. 이제 신청 기간은 이제 이달 30일까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형태 또 지원금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넉넉하진 않겠지만 여하튼 고비 잘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